권선입니다.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오늘도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빗 리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네. 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네. 우리 저희 이제 써니데이즈 시간에 하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네.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가 리뷰 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정말 반가운 현상이네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화가 몇 분 오셨고 또 한국에서 연락이 왔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학교 후배들이 이제 골프 치고 나서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식사를 했나 봐요. 저를 불렀어요. 네. 얘기하는데 형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의 미술 시장이 미술 교육이 좀 험난했구나. 그래서 정말 쉽게 얘기했는데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 보고 문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 반가운 기분이 들었던 것은요. 그래도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미술사에 좀 관심을 갖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항상 한인타운에서 보면 어떤 인문학, 꼭 미술만이 아니라 클래식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문학이든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방송이 좀 알려지는 게 있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미술 쪽에서는 제가 좀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기쁘죠.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말 이 교양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냥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또 마음에 보는 시각들을 길러드립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방송,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이 시간 놓치시면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더원의 지나간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과 그림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에 지나간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죠. 이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미술사를 생각하면 이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왠지 가슴에 확확 와베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지나간 우리 미술사를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스쳐 지나가듯 짚어보고 있는데 이 노래처럼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아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제 때 많이 빼앗겼던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 고미술품을 이렇게 이곳 타국당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남들이 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정말 이 가슴에 품은 애국심 하나만으로, 그 열정 하나만으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고분분투하시는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과 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의 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올림픽과 크렌셔에 있는 이 오리온 오토바디를 이용하시면 아마 그 부분에 조금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죠. 솔직히 큰 도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사장님이 모으신 돈으로 또 우리 문화재를 찾는데, 또 우리 미술품을 또 보유하는데 또 힘을 기울이시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난다면은 고미술 쪽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욱 박사라고 칼스텔리에서 이제 컴퓨터 빅데이터 교수인데, 한번 그 친구를 한번 초빙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제가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재정립을 시키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재정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쩌면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우리가 생각이 드네요. 갖고 있는 식민사관에 대한 허상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지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우리 데이비니 사장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미술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다짐을 저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또 그런과 동시에 또 고미술품 옥션에 대해서도 저는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미술품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 가장 좋은 시기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죠. 아, 지금이고 내일이죠. 왜냐하면은 네네. 한국 고미술 시장은 비근한 예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네. 한국 고미술은 화랑기였죠. 너무 좋았죠. 통일시간? 비근한 아니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 80년대 초만 해도 88 올림픽이 이제 분기점이 되거든요. 88 네네네. 올림픽 이전만 해도 단원 김홍도나 정선의 그림이 쉽게 얘기하면 뭐 박수근이나 네. 김한기나 이런 작가의 그림보다 훨씬 더 비쌌었거든요. 맞아요. 더 비쌌었는데, 당시에는 예, 그랬던 비쌌었는데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이렇게 보면은 김한기 그림은 뭐 그 그림은 뭐 500만 불, 뭐 600만 불 올라가고 네. 정선의 그림이나 단원 김홍도 그림은 70년대, 80년대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김홍도나 정선의 그림이 뭐 그 서브장마다 현재. 틀리겠죠. 어떤 문이나 같은 조그만 문이나 같은 것들은 가격이 네. 아무래도 좀 지금 얼마 한다고 서울 옥션이나 우리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네. 한국의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아니면은 가을 봄하고 가을에 그 크리스티 옥션에서 이제 그 한국 미술이 옥션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고미술이 잠깐 나오기도 해요. 네. 그리고 헤리테이지 옥션 같은 데서 잠깐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티 옥션이나 헤리테이지 옥션은 한국의 옥션이 아닌 외국 그렇죠. 옥션인 뉴욕에 있는 거죠? 가장 커다란 옥션이죠. 거기서 네네. 봄하고 가을에 제피니스 앤 코리안 섹션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 말씀은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 고미술이 어떤 가치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받고는 있지만 뜻으로 해석할 수 가격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거겠네요? 비교를 할 때 이제 뭐 간단하게 가격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작품의 가치를 이제 편하게 이제 돈이 얼마 되느냐로 따지는데 네. 돈이 얼마로 되는 거로 따져서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미술의 가치는 정말 뭐 저평가돼 있다. 많이 저평가돼 있어. 그래서 네. 분명히 그 한국의 고미술은 좀 저평가돼 있는 상태기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한국의 지금 저 사회를 보면 가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그 문화나 미술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제가 좀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 고미술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예전에보다는 2, 3년 전보다는 단원 김홍도나 정선 그림의 문이나 같은 것들이 좀 더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뭐 단원 김홍도나 정선의 그 문이나 같은 거 조그만 거 소품 같은 것도 지금 뭐 얼핏 보니까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서 나오는 게 한 5천만 원. 1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좀 서브젝이 괜찮은 작품이다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단원의 뭐 풍속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1억, 2억에 팔리는 거를 제가 보게 돼요. 다행이죠. 근데 단원의 풍속화 같은 거는 거의 국보급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단원 김홍도의 작품은 우리가 단원 김홍도나 그 정선 저는 이제 정선에 대한 가치를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정선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있죠. 정선 겸재는 그 단원 김홍도보다 약간 선배죠. 네네. 몇십 년 선배인데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선배인데 그전 그 조선 시대의 미술은 그 유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일종의 미국에 보면 프라그마티즘하고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실용적이고 그냥 검소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네네. 고려 시대 때 그 미술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무지하게 섬세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네. 그랬었는데 조선 시대 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그 그림풍이 이제 약간 서민적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죠. 문인화가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뭐 강세양 뭐 김홍도의 스승인 광세양은 뭐 문인화에 돼가고 네. 아니면 또 그 누구라고 해 남종화 같은 거에 돼가는 뭐 심사정 같은 사람들. 근데
정선의 그림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얘기는 진경산수라고 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미술은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그랬다고 받아서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북종화하고 남종화로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네. 그게 그 북송 남송을 그렇죠. 북종화 지칭하는 거죠? 북종화 쪽은 이제 산수나 이렇게 화려한 글을 그리는 게 이제 북종화고 네. 남종화는 이제 문이나라고 이제 난 뭐 매, 뭐 쭉 이런 거 매낭국죽. 그렇죠. 그런 네네. 걸 그냥 우리가 사군자. 쉽게 네. 사군자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문예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 겸재는 우리의 산수를 자기만의 독특한 풍채로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진경산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겸재 그림을 산수화를 보면은 중국풍하고 북종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딱 거예요. 완전히 이제 완전히 우리 틀려요. 것으로 만든 예. 것이 완전히 이제 틀려요. 정선이다. 그래서 정선의 그 어떤 가치는 우리가 새롭게 아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시대 때 뭐 우리가 3대 화가라고 그러면은 네. 세종시대 때 그 안견, 목류도원도 그린 안평대군의 그 꿈을 그린 목류도원도. 네네. 그 목류도원도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에 없고 일본에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 박물관에 일본에. 있죠. 네. 그리고 안타깝네요. 그 3대 화가는 안견 그리고 정조시대 때 우리가 그 유명한 김홍도 네. 그리고 조선시대 말에 고정시대 때 그 장승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덧붙여서 이제 영조시대 때 숙종이나 영조시대 때 그 정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이 저희가 이제 그 고미술은 분명히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는 우리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세월이 흐르고 아마 역사가 뭐 앞으로 1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 네네. 문화에 대한 그 개념은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네. 현대화는 많은 장르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양 미술사를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 사실주의부터 뭐 인상파 뭐 네. 다다이즘 뭐 미니멀리즘 뭐 추상 표현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작품은 그런 장르에 예속되질 않거든요. 변함이 없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덧붙여서 우리의 그 문화가 들어간 장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우리 문화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고미술은 가치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어찌 몫이죠. 보면. 그거는 아마 우리의 고미술 위해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그림은 없다고 봐야죠. 거의 드물죠. 고려시대 때 불화는 뭐 불화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갖고 있는 그 누구야 공민왕이 그렸다고 생각하는 뭐 수렵도 네. 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죠. 네. 우리가 고려 이전의 그 그림은 우리가 전에 솔고가 신라시대 때 솔고가 그림 그렸다는 거 그 하나밖에 전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문헌에 전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작품이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가장 우리가 그 그림상으로서의 그 작품으로서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고려시대 네. 때 불화가 가장 오래된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 나머지 고구려나 그 신석기 뭐 벽화에 있는 뭐 그런 작품들이 있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현존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고려시대 때 불화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불화는 워낙 이제 가치가 이제 세계적으로 너무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네. 모든 컬렉터들이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한국의 조선시대 때 그 작품들 문이나 고미술들은 네. 솔직히 뭐 글로벌화돼 있지는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어떤 그런 그 활성화가 돼야만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심사정이 뭐 남종화의 어떤 그 새로운 획을 그었고 뭐 문인화의 뭐 광세영이가 이제 문인화를 정립을 했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강세형 같은 사람들은 또 실질적으로는 그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작가들 아니면 최북 같은 작가들 이런 작가들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실질적으로 한국의 고미술 시장을 보면은 뭐 정선이나 뭐 겸재나
김홍도나 뭐 이런 작가들 말고는 뭐 김명국이나 뭐 최북이나 뭐 심사정 뭐 이런 작가들 작품들은 우리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그건 한국에서 어떤 컬렉터들이나 그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일이네요.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네. 공교롭게도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본시장이잖아요, 그죠? 자본시장의 원리를 이제 그 미술시장에서도 이제 당연히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의 이제 그 아시아에서의 그 미술 시장의 흐름은 중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콩 이게 중국의 머니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머니 이제 파워. 그렇죠. 머니 파워가 세니까는. 네. 근데 중국의 고미술은 지금 뭐 엄청나죠.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중국이 현대 미술이 많이 앞섰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 10년 됐나 그때부터 아마 그 중국의 고미술 근대 현대 사이에 했던 미술 아니면 조선 시대 때 작품들 그때 그 작품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 엄청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중국의 작품들이 그 제가 그 작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 작가들의 작품들의 가치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도 분명히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건 당인들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우리 고미술을 구입할 수 있는 우리가 구입하기 가장 편한 데에서는 아마 네. 서울 옥션이나 한국에는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 가장 편안하겠죠. 일반적으로 여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은 네.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만 돼요. 한 1년에 한 100불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멤버십을 1년에 멤버십을 하면은 100불. 100불인데 아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도록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차지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거는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피커들을 많이 아니까 피커들이 이제 그런 작품들을 구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오거든요. 그럼 제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위험한 게 뭐냐면 그건 아마추어들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위 여부가 그렇죠. 위작일 가능성이 제가 일례로 1년에 한 4-5번 정도를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작품을 고미술을 갖고 오서 예를 들어서 뭐 정성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그림을 가져오거든요. 가져오면은 제가 한 하루 이틀 저 사진 찍어놓고 디테일하게 찍어놓고 한 며칠 연구해 보면은 위작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특히 또 이제 한국에 이제 고미술 구하려면 뭐 인사동 같은 데를 가야만 되거든요. 인사동을 가야 되는데. 인사동의 미술시장의 현황은 솔직히 뭐 아마추어가 가면은 뭐 그냥 알 길이 없죠. 그냥 좀 안 좋은 얘기로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고미술 구하려면 아무래도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나름대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은 그 전문가들이 한 5분이 있을 거예요. 5분들이 작품을 이제 위탁이 들어오면은. 그 작품을 5분이서 그 나름대로 한국에서 뭐 검증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트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한국에 위작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미술 협회에서 어떤 그 이건 위작이 아니라는 게 진품이라는 거를 근데 솔직히 전 고미술 협회의 그 감정서 자체도 좀 믿지는 못해요. 거기도 어떤 그런 헤게모니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서 출품됐다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공정성은 우리가 좀 믿을만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작품을 사라고 그럴 때는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단원 김홍도나 정선이나 뭐 최북이나 뭐 강세왕 뭐 이런 사람들 작품을 사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앞으로는 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문화를 즐기면서 가격이 상승되는 어떤 기쁨도 느낄 텐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근대 시대 때에서 현대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환기의 작가들이 많아요. 그 작가들의 그 가치는 지금 뭐 너무 창피해서 뭐 가격에 대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원 장승업 작품도 뭐 조선 말이지만 오원 장승업의 작품도 실질적으로는 그 오원 장승업은
작품에 대한 그 퀄리티가 뒤죽박죽이에요. 좋은 작품은 정말 기가 막히고 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작품의 가치는 다를 수가 있는 이제 거군요. 그분이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수류연수예요. 그래서 왠지 메이크센스가 메이크센스가 되죠. 예. 네. 그걸 그 취권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치화라고 그래야 되겠네. 근데 네. 그분은 아무래도 장승업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아마 중국풍의 북종화 쪽에 중국풍의 작품들을 많이 풍으로 저 그림을 많이 그렇죠. 그려서 그래서 아마 네. 그래서 가치가 약간 좀 평가자려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장승업 작가의 그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유숙 같은 작가들 네. 그런 작가들도 뭐 가격이 많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한국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계보 같은 거 보면 뭐 우리가 김홍도, 정선 뭐 아니면 뭐 그 장승업 그러면 그 옆으로 가지로 이제 스승이 누구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거기에 연결되는 작가들의 작품들은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지금 앞 시간에는 우리 고미술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내일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이 멜로망스의 좋은 날이라는 아주 좋은 곡이죠.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멜로망스의 좋은 날.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이 미스터 션샤인 얼마 전에 그 막을 내렸던 그 드라마 많은 분들이 푹 빠져서 보셨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OST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술품, 우리 고미술품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또 그 걸맞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뭐 김홍도, 단원 김홍도, 또 우리 대비 사장님이 가장 이 고가치로 또 지금 점쳐주시고 계시는 정선, 네, 그리고 지금 살짝 또 장승업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작가들은 그 조선시대 때 그 화원 작가들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편해요.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작가에 대한 이름을 뭐 김명국이다 이렇게 찍어 보면은 쉽게 평가하기에 화원 작가다. 이게 궁중화가다. 궁중화가다 그러면은 뭐 역사성은 입증되는 거니까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근현대 시대 때 그 작가들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근현대 시대는 우리가 공교롭게도 일제 강점기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본의 아니게 연결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암흑기가 한국의 미술 시장의 암흑기가 근현대 시대 때 미술 작가들이 가장 암흑기예요. 저평가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느 때 보면은 뭐 친일파라는 얘기로 해서 이제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쪽에다 몰입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좋은 작가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근현대 미술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화 고미술에 대한 한국화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동양화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한국화라는 얘기를 할 때 한국화의 그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는가? 근현대 시대 때 그러면 심전 안중식하고 뭐 조석진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현대로 와서. 근데 그 분들은 다 두 분 다 화원 궁중 화원들이었죠. 궁중 화원도 다 고정 어진도 다 관여했고 다 화원들이지만 그분들이 그린 그 작품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대표적인 그림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작품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많은 힘을 들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가라도 심전 안중식이나 뭐 소림 조석신의 작품들은 지금도 뭐 가격이 뭐
뭐 5,000불, 10,000불이면 뭐 편안하게 살 수가 좋은 작품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는 예, 그렇게 싸죠. 고가는 싼데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의 그 한국화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 근현대 미술사, 지금 한국에서도 근현대 미술사에 대한 재정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새로 윤범모 씨가 이제 국립박물관장 되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대한 거를 재정립을 하겠다. 그 재정립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친일적인 거, 식민사관에 대한 것이겠죠. 친일사관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쳐낼 건 쳐낼 건 쳐내고 쳐내고 네. 우리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바로 역사 잡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한국적인 어떤 장르의 어떤 그런 미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누군가를 발굴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필요한 아마 작업이네요. 그렇죠. 꼭 네.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심지어 안중식이나 조석진의 작품들은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네. 많은 제자들이 한국 현대 미술에 지금 나타난 작가들의 스승들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 그분들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많죠. 화가들이 뭐 혹시? 청전 이상범 뭐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까 저번에 김기창 네네 뭐 이당 김은호 네. 뭐 박노수 네. 뭐 많죠. 엄청 많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뭐 정우성 뭐 이런 사람 뭐 너무 많은데 그 작가들이 우리가 다 묻혀 있는 게 뭐냐, 다 친일파 작가라는 그 울타리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호명해주신 그 화백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중에서도 그렇죠. 일제 친일파가 많죠. 있다라는 많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어떤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일제 시대 때 그분들이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지만 네. 우리가 해방되고 6.25 전쟁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대 미대가 생기고 뭐 홍익대 미대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다 교수 들어가서 자기 후학을 양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일제 시대 때 자기들이 작품에 그렸던 거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많았었죠. 그래서 한국적인 그 한국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평가를 네, 해야 되지 이해를 않겠는가. 해야지 너무 우리가 친일파적인 그 일제 시대 때 뭐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로서 우리가 네. 그분들의 그 나중에 일제 시대 때 이후에 우리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한국 현대 미술사에 끼친 공로를 우리가 그것까지 매장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선별을 무조건 친일파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해를 그렇죠. 하고 또 감안을 하고 왜냐하면 작품을 뭐 예수님도 것이 원수를 필요하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깊은 반성 속에서 우리의 그 한국적인 그 미술사를 새로 재정립하는데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지호 선생이나 그분 이제 그 동양화는 아니지만 고미술은 아니지만 네. 오지호 선생이나 뭐 유영국 선생 같은 분들은 일제 시대 때 뭐 동경미술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유의 우리의 향토를 우리의 색깔에 맞게 한국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 그 인상파하고 또 유영구 선생은 뭐 추상적인 그 작품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그건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그 형태의 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들은 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아는 지인들과 얘기하다가 한국의 그 한국화들은 뭐 요즘은 그 집들이 전부 다 뭐 콘도나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그 컨셉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보면은 저희 집은 한쪽에는 완전히 우리 한국화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저 사진으로 보셨죠? 봤어요. 그게 이제 네.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슨 뮤지엄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네. 전부 다 이제 한국화들만 한국 작가들 것만 제가 걸어놨어요. 네. 근데 한국화를 우리가 볼 때 그 우리 집하고 뭐 콘도나 아니면 그 뭐 아파트나 뭐 하우스나 이런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림은 네. 우리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그렇죠. 틀려 보여주는 게 틀려.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그 프레임을 네. 액자를 네.
색다르게 바꿔봐라. 그렇죠. 한국적으로. 그러니까 바꿔버리면은 저는 그런 꿈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네. 집을 좀 증축을 해서 네. 방 하나 정도, 큰 방 하나 정도를 네.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한국식 항아리도 갖다 놓고 좋죠. 테이블도 그 우리 한국 그 소나무로 만든 네네. 그 뭐라고 하던데 그거로 짠 이제 그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갖다 놓고 반다지 같은 가게장 그런 것들 예.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그- 그리고 한국화를 컬렉해갖고 방 안에 걸어놓고 이제 뭐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은 이 온도를 제가 많이 2년 전에 주무시게 하고.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네. FM 갤러리라고 배관장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갤러리를 이제 초청해서 갔는데 저 깜짝 네. 놀란 게 그분은 이제 그 고미술을 수집하는 분은 아니고 현대미술 수집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 갤러리 가서 깜짝 놀란 게 네. 작품 밑에 보면은 그런 반다지라든가 소품들로 소품들로 반다지 네. 아니면 우리 그 도자기 이런 네.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매치가 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때 현대미술과 그 반다지와 그 도자기가 백자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울리기 너무 매치가 잘 되는 아니 거예요. 꼭 뭐 매치가 안 되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시댁에 가면 네. 그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네네. 시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인테리어는 굉장히 모던하게 그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워낙 그 한국 작품들을 좋아하셔서 예. 또 막상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모던인데 이런 어떤 소품들이나 걸어놓으신 작품들은 다 한국적이야. 한국적인데 예. 매치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정말 잘 돼요. 뭔가 고상하면서도 네. 그 색다른 어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정치가. 한국 미술은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미니에서 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끌어다 주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선의 느낌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네. 그 한국 그림들이 이런 그림을 걸어 놓다 보면은 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약간 그 마음도 좀 왠지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정치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푸근함도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의 그 수묵화가는 그 공간을 이용한 그 개념의 어떤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보면 정말 집에 걸어 놓으면은 정말 색다른 멋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서양화를 볼 때와 네.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양화를 볼 때와 이 한국화를 볼 때 이 네. 한국화 같은 경우는 깊이가 느껴진달까요? 느껴져. 또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깊은 어떤 그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꼭 그 액자에 대한 프레임을 정말 모던하게 만들어 놔도 그 우리 한국화 작품들이 죽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서세옥 씨나 뭐 돌아가신 민경가 선생님들 작품들 보면은 모던풍으로 해도 뭐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작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깨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고미술 작품 뭐 단원계몽도도 집에 있긴 하거든요. 네. 있고 뭐 유숙 선생 해산 유숙 작품도 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약간 뭐 저는 모던풍으로 꾸미진 않았어요. 우리 재래식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걸어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어떤 그런 그게 어떤 현상에서 생기냐면 88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국이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경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8 올림픽이 우리한테 주었던 어떤 많은 그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우리의 문화에 대한 그거는 마이너스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세대에는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고미술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재정 여부를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거를 사랑해야죠. 네. 사랑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미술 사서 정말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언제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예, 꼭 예. 뭐 우리 사장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그 작품을 돈으로 이 자본으로 어떤 가치를 매기기보다는 네네. 우리 문화재라는 어떤 그러한 가치만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분명히 분명하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런 작품을 뭐 우리가 흔히 제가 얘기할 때 뭐 500만 원 뭐에서 만불 5,000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들의 작품이 뭐 50만 불, 100만 불 하니까 5만 불 뭐
만불 5천불이 적은 돈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네. 만불 5천불이 적은 돈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전혀 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그 방송을 들으실 때, 야, 그거 5천불 만불이 적은 돈이냐, 그래서 난 못 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굳이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작품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입은 못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 간접적으로 뭐 우리가 뮤지엄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구미술이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즘 좋잖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거든,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세상 예, 좋아졌어요. 이게 네. 시각적으로도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은 저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다 컸지만 제가 유튜브에 들은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면서 가끔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멋있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님 분들도 자식들한테 유튜브에 좀 들어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그렇죠. 자녀들이 토론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느낌은 많이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참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이 화가들마다, 이 작가들마다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먼저 이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작품을 보면 거기에 투영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그렇죠. 네. 뭐 그런 접근 방법도 최고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현대 작품이든 무슨 작품이든 작품을 구입할 때는 네. 작가에 대한 그 연구를 먼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를 현대 미술이나 어떤 그림 컬렉션도 저는 이제 컬렉터의 관점에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네. 이 모든 컬렉터들은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작품들을 구입을 하죠. 물론 그 작품이 좋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 하더라도 네. 작품이 좋다면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마 예외적으로 이제 뭐 비싼 가격의 작품들은 구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싼 가격이라면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대비해서 제가 작품을 보고 제가 구입하거든요. 근데 뭐 흔한 얘기로 500불, 1000불이라 그러면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생각은 안 해요. 작품 네. 좋으면 제가 구입을 하거든요. 네. 1000불 미만인데 1000불이 넘고 5000불 된다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그 작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이 작가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겠는 애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건 충분히 애널라이즈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저장이 돼 있는 거를 가서 설치한다 해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보면은 바로 앤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사야겠구나. 그럼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틀 전에 잔 디베페 그 리또를 올린 거 있었죠. 6개월 후에 내가 구입했다고 6개월 정도를 얘기했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내가 구입을 했는데 작품 좋죠.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뭐냐면 그 컬렉터의 관점으로서 이게 돈에 대한 가치, 돈이 되는 그림의 어떤 관점으로 제가 구입한 거는 솔직히 맞아요. 부끄럽지만 돈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구입한 거거든요. 네. 돈이 되니까 앞으로 잔 디디페의 작품들이 더 올라갈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구입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아마추어들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은 어떤 돈에 대한 관점에서 그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허수를 많이 보게 돼요. 허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작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뭐 맹목적으로 어떤 투자의 가치나 저도 뭐 작품 구할 돈으로 때 가치를 환산해서 쉽지 않죠. 컬렉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초창기의 경험이 가짜 옛날에 한 5년 초창기에 한 5년 정도의 그 작품을 보면은 그건 전부 다 뭐 그라지에 있다던가 폐품 처리돼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저런 그 작품을 샀었는가.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방송 듣는 여러분들과의 똑같은 관점으로 작품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틀리죠. 근데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렇죠. 네. 말처럼 우리가 공부한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있죠. 아, 네.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많은 분들께 좀 우리 미술사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에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 고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혹은 구입할 수 있는 곳 어디?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캘리포니아에는 혹시 샌프란시스코하고 LA가 라크마가 있고 네. 라크마 한국관과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네. 에시아 뮤지엄이 있거든. 그 한국관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보는 것밖에는 거기 말고는 없죠. 네. 그래서 혹시 저희 집에 오면 뭐 볼 수 있을까? 아, 정말요? 오픈해 주시는 건가요? 개방하시는 제가 건가요? 그 개방은 못하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국 고미술이나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없다고 봐야죠. 다 비선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비선을 통해서 저도 다 비선을 통해서 저희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갤러리라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십몇 년 가슴 아픈 전에는 일이네요. 십몇 년 네. 전에는 그 네. 멜로즈나 라시에나가 이쪽에 가보면은 네. 그 앤틱 스토어들이 제법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한국 고미술도 나왔었죠. 있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때 못 산 작품들이 100장 한 2점 있었고 그리고 그 어디야 산타바바라 쪽 가다 보면은 그 앤틱 스토어들이 거기 한 열 몇 군데가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5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옛날에 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제가 놓친 작품들도 몇 점이 있었죠. 그때 불화를 제가 정말 놓친 게 너무 아까웠었는데 네.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사질 못했었는데 네. 너무 안타까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앤틱 스토어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고미술에 대한 그 시장이 없어졌는가 그건 아니죠. 미술 시장이 현황이 이제 서점 그 어떤 스토어에서 파는 것보다는 네. 다 온라인이나 아니면 옥션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돼 버린 거예요. 미술 시장도 그렇게 다 바뀌네요. 그렇게 바뀌었죠. 온라인 시장도.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갤러리들이 이제 갤러리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옥션이란 거대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옥션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일반 스토어들이 이제 힘든 경우죠. 힘든 근데 경우. 만약에 이제 바이어들이 예.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구입할 때 그 위작을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비근한 예로 한 1년 네. 반 전에 그 젊은 사람 두 사람이서 저한테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베이에서 작품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베이도 가짜 맞지 않나요? 거기 이베이는 뭐 99.9%가 가짜라고 봐야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왔길래 네. 보니까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이베이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사데나에 있는 그 미국 사람이 하는 그 옥션 거기는 그 친구는 중국 거를 많이 하는데 가끔 한국에 나오는데 가짜예요. 다들 가짜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왔길래 이베이의 그 아이디 누구냐 누구 얘기하나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그 사람 아이디 툭툭 얘기해 이 친구가 깜짝 놀래요. 그거 어떻게 아시냐? 그래서 초창기에 나도 다 당했다. 다 당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잡혀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as is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도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as 그거. is로 하는 근데 이 친구가 뭐 많이 샀는데 다 가짜예요. 왜냐면은 한국에 이제 나쁜 놈이네, 그거. 주로 이제 도자기 쪽인데 백자나 분청이나 이런 도자기 쪽인데 네. 도자기는 직접 내가 만져서 질감도 느껴야 되고 밑바닥도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되고 백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도자기들은 그 네. 시대별로의 패션이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어떤 문양이었고 19세기 어떤 문양이었다고 그게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자꾸 그 친구 작품을 보면 문양은 19세기인데 그 도자기 모양은 18세기예요. 그건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하고. 그 친구는 그런 걸 많이 샀더라고 해서 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얼마 알면 얼마 알겠는가 싶어서 또 그냥 구입하도록 해서 저는 나중에 그다음엔 뭐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 미술 작품들이 위작들이 네. 위작들이 지금도 버젓이 한인타운에서 아니면 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 도자기라고 백자라고 해서 소개돼서 팔리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베벌리에 있는 그 외국인 미국 사람이 하는 옥션에도 보면 한국 작품들이 제법 나오는데 다 가짜거든요. 다 가짜인데 그걸 사더라고요. 샀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야 저런 위작들을 저 가짜 작품들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문화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사는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옥션에서 제가 가면은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가짜다. 가짜다는 깜짝 놀래죠. 왜냐 한국 전문가가 없으니까 여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만이라도 절대 이베이에서 함부로 이베이에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사시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오리온 오토바디로 찾아오셔서 그렇죠. 우리 데이비 사장님께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여쭤보고 문의를 하시고 그렇죠.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가 나왔어.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있다고 해서 나왔어. 그러면 사진을 찍으시고 사진 찍으실 때는 그 도자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밑바닥을 꼭 찍으셔야 돼요. 밑바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면 뭐 그런 거 보여주나? 아니요. 그거 안 보여주면 하지 마시라고 말아야죠. 근데 그걸 보고 사진 찍어서 갖고 오시면은 제가 질감이나 그 무게나 이런 걸 재질 못하기 때문에 질감은 왜 보냐면 그 북한 쪽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든 가짜 작품들을 진짜처럼 만들기 옛날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겉을 이제 화학 처리를 하거든요. 새거 지금 만들면 어떻게 광이 나잖아, 그죠? 그렇죠. 그 광택을 죽여야 돼요. 죽이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하거든요. 화학 처리를 하면은 옛날 것처럼 보여요. 보일 때 우리는 그거를 만지면은 우리가 많이 만지다 보면 그 화학 처리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어떤 그 거칠함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가 가는 돋보기나 이런 거 보면 화학 처리했을 때 미세한 그 미세한 그 가루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캐치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그거 캐치를 못하죠. 그래서 뭐 보기에는 정말 화학 처리하고 그래서 진짜 같거든요. 오래된 모양처럼 보이는데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오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잠깐 우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벌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정말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얼마나 재미있게 푹 빠지는지 항상 이제 시간이 모자라곤 하는데 또 우리 남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아쉽게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지난 시간에 있어 너무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비니 사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지금까지 데이빌리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그널의 OST 장범준의 해상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